자, 오늘 5가지 시장의 이슈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지. 데스링이죠. 결국은 그게 계속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롬 파웰이 monetary policy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통화 정책을 보는 관점, 뭐 이런 식의 타이틀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뉴욕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뭐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게 12개가 있습니다. 리저브 뱅크는 12개가 전국에 이제 12개가 있어 가지고 12개에서 돈을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뉴욕의 존 윌리엄스가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니터리 폴리시하고 피지컬과 모니터리 폴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피지컬과 모니터리 이렇게 모니터리 요것들이 둘 다 정책인데요. 그 화폐 통화량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onetary policy고요. physical policy는 정부가 돈을 이제 많이 푸느냐, 소위 쓰느냐 마느냐. 근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돈을 그야말로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것과 있고, 많이 쓰게 하는 거. 쓰는 방법으로 돈을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돈이 풀리게 하는. 두 번째가 텍스를, 그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부가 돈이 어디서 나냐? 네, 세금이죠, 세금. 근데 세금까지도 모자르면 그때 이제 이쪽 모니터리 쪽으로 와가지고 이때는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이건 정부와 관련 없이 중앙은행이 이제 일반 시중은행한테 금리를 좀 높게 받고 빌려주거나 싸게 받고 빌려주냐 방식으로 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적게도 풀리게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에다가 채권을 받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채를 받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결국은 장사하는 데예요, 장사. 그래서 돈 갖고 장사하는 거죠. 이것처럼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나 싶은데 돈을 유일하게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정말 많은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가 하지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그런 장사하는 곳에서 그야말로 사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고 정부가 그걸 사가요. 돈을 사갈 때 정부가 뭘 주냐면 채권을 주고 사가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거예요. 정부한테 빌려주고, 그다음에 금리를 다시 받고. 그래서 그 금리 남은 걸 가지고 이제 그또 중앙은행 RB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현금 돈도 주고 주주들한테 돈도 나눠주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이 없어지면 세금을 통해서 조달이 안 되면 모니터리 쪽에 가갖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텍스를 중심으로 줄여주거나 텍스를 걷고 그거 돈을 많이 써주고 하는 그런 피스칼 폴리시 저정 정책이고, 이거는 정부와는 관계없이 시중은행에 돈을 푸는 것과 또 정부를 통해서 돈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다. 그렇죠? 네. 요게 제일 크죠. 여기가 제일 모니터리 방식이다 한다면 요게 이제 가장 큰 걸로 생각하고, 이 피지컬 폴리시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또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아예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는 건 아니고 서로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가 이제 올해서 이제 어쨌든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빌릴 수 있는지는 또 콩그레스, 의회에서 결정하니까 의회하고 지금 단판을 짓고 있죠. 바이든이 negotiate keep the pulse test. 그게 이제 그거고요.
그 지금 일본 가 있습니다. 일본. 네, 바이든 일본 가 있습니다. G7 가 있고요. 지금 한국 대통령도 갔죠. 네. G7 안에 이제 좀 들어가 보려고 한국도 지금 노력을 G8로 해서 좀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아시아 국가로는 이제 일본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아시아에 한 명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 국가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Dairy share surge after. Dairy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습니다. 뭐, 예, 올라갔는데 Dairy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굳이 또 올랐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만 알고 갑시다. 이게 뭐냐? Dairy Co. 네, 제 GTP한테 물어봤습니다. Dairy는 뭐냐, 뭐 하는 회사냐, Agriculture Equip. 예, Agriculture, 그러니까 농사기구 파는 데네요. 예, 그리고 Construction, 그냥 그 뭐지 뭡니까, 건축업, 건설업, 건설 기계, Forestry Equipment, 뭐 산립 채취하고 하는데 쓰는 도구들 만드는데 그런 거 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어디 갔나? 네. 수프림 코트가 Stand of Patent Disputes, 암젠과 관련된 페이턴트를 누구 손을 들어줬나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들어가고 있는 레페타의 암젠이 갖고 있는 페이턴을, 자, 원래는 사노피가 만든 건데 요걸 암젠이 이제 썼나 봅니다. Expect is more difficult, probably work as patent for loss Amgen brought against Sanofi. 네, 그래서 암젠이 졌네요. 그 다음에 디즈니가 원래 플로리다로 다 이사를 가려고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밀리언, 9억 불입니까? 9억 불? 네. 9억 불을 한 1조 정도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패시리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리고 한 2,000명 정도는 그냥 캘리포니아 남기로 했었는데 스크랩, 완전히 그냥 포기를 했다, 이게 나오네요. 클로즈 스타워즈 호텔, 플로리다의 팀파크에 있는 스타워즈 호텔을 닫아버릴 것이다. 어쨌든 뭐 디즈니가 뭐 지금 뭐 레이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PC에 이 연연을 한 나머지 디즈니가 너무 그 재미없었어요. 네. 하여튼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재밌고 봐야 되는데 뭐 거기에다가 너무 이렇게 막 뭔가 철학을 담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네, 그러지 않았나 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스가 5가지는 이 정도 됐고요. 자, 미국 시장은 오늘 이제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래서 US 달러는 지금 1329에서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1300대에서 1440을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리를 저번에 5.25bp인가요? 쿼터 bp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 그래가지고 US 달러가 훨씬 더 강해져서 우리가 한 1400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아무래도 환율에는 이제 무조건 금리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나라의 그 경제의 사운드네스, 그것도 견고함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가가 지금 미국이 어저께는 데트 실링 관련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오르는 것 사실 보합이죠. 0.5 뭐 이렇게 오늘인데 보합인데 약간 내리는 보합.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expectation rising 여기서 얘네들이 만났는데 뭐 약간 톡이 홀드 됐다. 뭐 약간 그런,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진행이 조금 안 되는 약간 느낌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장도 약간은 이제 걱정으로 하는, 제 생각에서는 그래요. 뭐 아직 누가 이게 뭐 쉽게 이게 파닥파닥 될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이 이제 잘 모를 때
이게 도대체 시장이 떨어지고 이게 0.2게 1이 뭐 떨어지고 안 떨어지게 뭐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그냥 애그레게이트 그냥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치이고 그런 건데 그거를 굳이 설명을 하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어설픈 설명들이 나오는 거죠. 뭐 데슬링 때문인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진짜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오늘은 마이너스 살짝 마이너스가 어저께 살짝 플러스인지 데트 턱 때문에 그러냐?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 정도면은 안정적이고 사실은 뭐 크게 뭐 등락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데트 실링에 대한 얘기는 크게 주가에는 뭐 크게 반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대충 그냥 뭐 조금 어렵겠지만 뭐 될 거다.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또 펠로시 이 아저씨가 파웰 아저씨가 이제 어떻게 모네터리 폴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 그 톤을 보겠죠. 이 사람이 좀 타이트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이제 느슨하게 갈 것이냐. 요거 이제 그거가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주식시장을 어떻게 근데 3시인가? 시간이 아마 주식이 끝나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아마 내일 주식장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겠죠. 지금은 뭐 어쨌든 이슈가 파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슈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슈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파웰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과연 지금 미국 경기가 과열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리세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조금 이제 불황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느냐 요거를 지금 파악하고 싶은 거고 그를 통해서 진짜 또 그런 불황이나 이런 것들의 미국의 상황을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어떤 데이터들이 제일 많으니까 투자가들도 그 사람 통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상황에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국경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 지금 굉장히 화랑을 해서 주식도 많이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리세션으로 가느냐는 말씀드렸듯이 이자에 그러니까 5%가 넘어간 상황에서 리세션을 가더라도 그거를 잡을 수 있는 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될 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한 4번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확 올라가지 않아 이럴 때는 차 올라갈 것도 확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안정적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 3,500 갔었을 때 그때 뭐 좋은 주식 아무리 좋은 주식을 우리가 발굴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전기차가 한참 유행할 때는 타이어가 왜 이렇게 전기차로 하면 타이어가 스페셜 타이어인데 되게 빨리 단다면서요. 그래서 타이어주들이 또 이렇게 움직일 거지 아니냐 이렇게 투자를 하려는데 3,000원에서 그냥 꺾여가지고 2,500 내려가니까 그런 어떤 그 개별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가 크게 뭐 의미가 없었던 그러니까 매크로가 중요한 거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매크로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